안녕하세요, 여러분. 로건의 커리어 치챗 팟캐스트의 로건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 동료, 동료 팟캐스터 빌 게이츠가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빌 게이츠와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한 회사에서 빌 게이츠 집에 직접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유재석 조세호님하고도 친분까지는 아니지만 안면이 있으시고 작가이자 두 아이 엄마이자 28년 차 디자이너,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이직러, 11번 이직을 하셨습니다. 저는 7번인가 8번 했는데, 유윈, 그 선배님이 이기셨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시도 하고, 이미 4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대만, 중국, 일본, 태국에도 번역이 돼서 지금 그 나가 있는 책의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글의 시니어 UX 디자이너 김은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주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로건님. 반갑습니다.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새? 요즘요, 요즘 많이 바빠요.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보고 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빵 터져서 마켓이 막 폭풍 같은 상황이잖아요. 저희 부서가 지금 그 바드를 만들고 있는 부서여서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바쁘신데, 또 로건의 커리어 치챗에 커리어 이야기 나눠주시러 또 이렇게 주말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이미 뭐 워낙 매체도 많이, 강연들도 많이 하시고 많이 소개가 되시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 직접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랑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로고님이 처음에 너무 소개를 잘 해 주셔서 아마 그거가 서머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김은주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다가 유학을 가겠다는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왔고요. 미국에 와서 대학원 다녔고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가서 다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커리어를 쌓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주로 이머징 테크놀로지 마켓 쪽에 필요한 UX 디자인 일을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옛날 일이죠. 웹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웹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폰, 셀폰 처음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인제 모바일 디자인도 했었고 증강현실에 필요한 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에 필요한 거 어 하다가 지금은 구글의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서 디자인 리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어시스턴트 팀, 구글 어시스턴트 여러분들 써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헤이 구글하고 대화를 나누는 음성 대화형 시스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그 요즘 많이 여러분들 들으시는 생성형 AI가 멀티모달형 인터랙션을 개발하는 일이다 보니 연계가 돼서 그쪽 일까지 같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딸 쌍둥이가 있고 지금 고등학생이라서 입시생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 그 쌍둥이니까 이제 입시를 한꺼번에 또 네. 치르시겠어요? 두 네. 따님에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따님들이 입시를 마치고 나면 더 이상 학부모 모임에 많이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저는 지금도 학부모 모임은 안 가고요. 예. 어 딸들의 입시에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거라."라는 주의여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좀 기대하는 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어 다시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공간과 시간이 생길 테니까 '그럼 나도 공부를 다시 또 해 볼까?' 이런 음. 설렘이 좀 생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또 더 공부를 하시려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 공부하셨던 거 뭐 커리어 이야기 같이 나눠보게 볼 텐데,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빠르게 질문 세 가지를 먼저 드릴게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네. 은주님께서 이 질문에는 거의 지체 없이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 첫 번째 질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아, 저의 떡볶이. 소울푸드예요. 아, 진짜. 어떻게, 떡볶이 어떻게 드세요? 미국에 계신데. 만들어 먹죠. 아, 집에서. 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떡볶이, 저도 떡볶이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오뎅을 많이 넣으세요? 아니면 떡을 많이 넣으세요? 둘 다 많이 넣어요. 아, 일단 양 많이로. 은주님은 양 많이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떡볶이의 핵심은 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어, 궁금합니다. 은주님의 떡볶이 솜씨, 파가 많이 들어간.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일기를 오래 쓰셨어요. 요새도 쓰시는지. 네, 가끔. 전에 초반에 한 10년 정도는 거의 매일 썼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블로그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퍼블리시하지 않는 일기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잘 안 써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아, 되게 오랫동안 써오셨는데 일기 쓰는 거 이렇게 많이 권하시는 편인가요? 다른 분들한테도. 완전. 저는 음, 일기 쓰기가 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 재료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일기를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보면서. 음. 음,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빠르게. 40살에 산 루이비통 백. 요새도 가끔 드시나요? 아니요. 클라짓에 있어요. 사신 이후로 그때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샀는데 별로 안 들었다. 한 두세 번밖에 안 들고 지금 그 뭐 클라시에 그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얼마나 좀 유용하셨나요? 그 사신 게?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 너무 무거워요. 명품백들을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지, 그게 진짜 가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너무 무겁고, 두 번째는 철퍼덕 나 명품백 막 이러거든요. 제가 루이비통 백을 샀었는데 그 루이비통 그 무늬들 있잖아요. 루이비통 모든 대부분의 명품백들을, 아마 제가 그 비욘드 가는 숨겨진 명품백들 레벨까지는 안 가봐서인지 모르겠지만, 구찌든 샤넬이든 루이비통이든 나 명품백 이런 잖아요. 철퍼덕. 그게 저는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메고 나갔는데 너무 어쩔 대놓고 줄을 명품백이라. 어쩔 줄을 모르겠는, 그게 적응이 안 돼서 3번 메고 클라짓에 모셔 놓고 있습니다. 아, 좀 아까우시겠다. 큰맘 먹고 사셨는데. 그렇긴 한데 크게 배웠다라고 생각해요. '내 거 음, 아닌 거는 하지 말자.' 막 이런. 음, 나에게 잘 맞지 않는 거는 하지 말자. 아,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여전히 안 들고 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음, 커리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그 28년 차 디자이너세요. 그죠? 네. 28년 차 UX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더 네. 디테일한 표현일 텐데 언제가 처음이셨어요? 디자이너로 그 되기로 어떤 결정 선택하신 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중학교 1 학년 때로 돌아가야 돼요. 음, 중학교 1 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 주시면서 어 알아봐 알아보셨던 거죠, 그분이. 제가 저의 요만했던 재주를 알아보셨던 거죠. 저는 오빠가 둘이 있어요. 오빠가 둘이 음, 있는데 오빠들이 공부를 잘해요. 잘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랄까 모자란 막내딸?
하지만 귀여운 막내딸 뭐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게 되게 싫었었어요 어릴 때는. 나도 그냥 나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항상 오빠랑 비교를 당하고 "너는 어 잘 공부를 못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혹은 그러면서 "괜찮아. 넌 여자니까. 여자는 원래 여자들은 원래 그래. 해도 그렇게 남자들이랑 경쟁 못 해."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자랐던 상황에 처음으로 저한테 뭔가를 잘한다고 말씀을 해 주는 어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음.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아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인제 재미를 붙이게 된 거였고요. 음. 그리고는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장식하는 교회는 절기들이 많으니까 뭐 크리스마스,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절기들 때마다 교회를 장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팜플렛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담당하던 고등부 선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그거 만드는 거를 도와주는 일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면서 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1 학년 때 '미술을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언감생심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미술학원이 인제 그 당시만 해도 미술학원은 네 비쌌으니까 저 미술학원 미술하겠다는 말도 못 하겠지만 미술 음. 학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될 거라서. 그러던 와중에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이 학교에 방과 후에 입시 미술을 준비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을 모집을 하셨어요. 근데 음. 저한테는 '이거다. 이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해야지 미술학원은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엄청 반대하셨죠. 음. 엄청 반대를 하셨고 "안 된다. 그거에서 뭐 먹고 살래?" 부터 시작하셔서 인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어 이렇게 조율이 있었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제 못하게 하니까 더 타오르는 거죠. 인제 아. 기질상 못하게 하니까. 더 반항심도 생기고 '나는 이거를 꼭 하고 싶다. 하고야 말겠다.' 막 이런 이제 불타는 반항심들이 막 생기면서 하게 됐고 음 그게 인제 제가 디자이너를 시작하게 된 과정이었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운이 좋게 대학교 3 학년 때 저는 시각 디자인과를 갔는데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는 인제 보통 전통적인 그래픽 디자인 뭐 일러스트 아니면 뭐 광고 디자인, 표지 디자인, 북 디자인 이런 거를 주로 어 커리어를 나가는데 대학교 3 학년 때 처음으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생겼어요. 근데 음. 그거를 들었는데 그게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쪼끔 더 좁혀서 디자인 중에서도 '나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중학교 때 이미 그러니까 인제 잘한다고 하니까 잘한다는 말을 들으시니까 진짜 이거 디자인이 더 재밌게 느껴지고 그래서 또 뭐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고 하시다가 그럼 중학교 때는 집에다 말을 이미 꺼내신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이르러서야 네. 네. 쪼금 말씀을 해 보실 수 있었던 거죠. 그 계기가 됐을 때. 그나마도 인제 반대를 하셨지만. 네. 네. 음. 그때 이미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뭐랄까 실력이 좀 있으셨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셨어요? 그쪽 진학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냥 음. 그게 재밌으니까 하고 싶었던 거고 고등학교 뭐 한국이 다 그렇지만 워낙에 인제 입시를 목표로 가는 다 보니까 어 '나는 이걸로 전공해서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등학교 때. 네. 부모님은 언제 이르러서야 '아 내가 그때 은주
그 디자인하라고 하길 잘했지. 이렇게 기억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어느 시점에 은주님 커리어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때 디자인하길 잘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꽤 오래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오래 지나서 제가 20년 정도 지났을 때 이것 봐라. 아직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네. 근데 이것 봐라.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 40이 넘어가면 한국에 인제 음, IMF 오고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기존 직장인들이 40대 40 중반부터는 이렇게 명퇴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많고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다른 길들을 찾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인제 계속 얘가 40이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네. 50이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네." 인제 이러니까 "오메 신기하다이." 막 이랬어요. 아, 어. 꽤 오랫동안 디자인으로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으셨는데, 굉장히 커리어가 오랫동안 가시니까, 진짜 좀 대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부모님께서.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그냥 현모양처해라."라고 음, 생각하셨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냥 여자는 '현모양처가 제일 좋은 삶이다.'라고 하세요 여전히. 네. 그러셨구나. 음. 알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때로 와서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인을 처음 만나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fall in love 하신 건데 대학교 3학년 때 음.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하고 직무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학문이었나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음, 당시에는 UX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던 게 인제 발전해서 "경험 디자인이야. 이게 화면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야."라고 해서 인제 user experience design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인제 발전해 온 거죠. 하지만 뿌리는 음, 인터페이스 디자인, interaction 디자인이 뿌리 라고 보면 돼요. 그렇군요. 되게 은주님은 중학교 때 이미 좋아하는 거를 발견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네. 커리어가 28년이지만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한 길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디자인 쪽으로. 네. 그거를 네. 이제 뭐 좁히는 과정, 인터랙션 디자인, 뭐 UX나 UI 음. 쪽으로 직무를 하시는 과정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28년을 넘어서 38년, 4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디자인을 해오신 건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내가 디자인 말고 내가 다른 걸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셨어요, 그간? 일단 큰 umbrael라로 보자면 크게 보자면 아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저의 성향하고 기질하고 많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음, 되게 감사한데 그거를 잘 찾았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옮겨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하고 반복되고 이미 정해져 있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어 재밌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IT 쪽은 그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인제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구 사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구 사항 자체를 디파인하는 일이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배우고 사용자의 행동을 잘 분석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저 음, 문제에는 이런 솔루션이면 어떨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저랑 되게 잘 맞았었고 디자인 자체의 또 세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처음에는 비주얼 디자인을 시작을 했었던 건데 '내가 비주얼 디자인으로는 역량이 많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제 커리어 초반에 비주얼 디자인이 아니라 '나는 좀 더 로지컬한 띵킹이 필요한 UI 쪽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 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라서
이게 아닌개벼라는 생각은 감사하게도 한 적은 없고, 이것도 좀 아. 성격인 것 같은데, 음 그냥 이렇게 뭔가 산을 만나면 '아 이걸 또 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는 성격인 것 같긴 해요. 아. 정말 예. 너무 좋은 말씀. 산을 만나면 뭐 '산을 만났으니까 이제 넘어가야겠구나. 돌아가야 네.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에인절스에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네. 고소공포증이 좀 있으신가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 생각에 그거는 고소공포증 있으면 거기까지도 못 갔을 것 같고요. 지금 아. 엔젤스 랜딩이라고 지금 로가님 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엔젤스 랜딩이라고,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근데 아찔한 곳이에요. 정말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법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곳인데, 음 내려가야 되잖아요. 산은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갈 때 필요한 체력을 비축해 놔야 하거든요. 예. 아. 그 생각을 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제 커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어 당장 이 일에 다 소진을 해서 내가 이렇게, 그게 번아웃 된다고 하는 건데, 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다 불살라 소진해 버리시면 그다음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을 꼭 생각을 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려갈 체력을 계산을 해 보니 여기까지 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내려갈 때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더 가지 않으시고 체력을 아껴 놔야 되니까. 음. 네. 이거는 은주님 이제 그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고소공포증 되게 심해 가지고 저는 그 아. 부분을 읽으면서도 전 제가 아. 막 되게 무섭고 아찔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을 메타포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다시 돌아오자면 어 그러니까 산이라는 장애물을 만날 때 커리어에 있어서 그거를 뭐 장애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다른 잡을 내가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디자이너로서 어느 쪽을 하는 게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좀 커리어를 진행해 오셨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이후에 대학원도 진학을 하셨어요. 네. 대학원도 이제 디자인 쪽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3년 동안 웹 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 음. 그 당시는 훨씬 더 Y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보다는 그냥 예쁘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하는, 런칭하는 이런 거에 인제 중심을 두고 있었던 건데, 미국에 와서 어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흠. 하나는 정말 현실적인 얘기는, 어 현실적으로 대학원을 갔어야만 됐었고요. 그게 첫 번째 사실은 이유고, 현실적으로 대학원을 갔어야만 됐었고, 두 번째는 그럴 거면 내가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거든요. HCI라고 부르는데, 네. 어 쪼끔 더 인지공학적인, 인간공학적인, 혹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접목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스킬과 훨씬 더 파워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인제 그 길이 선택된 거죠. 아 그 대학원은 회사에 다니시다가 나중에 인제 미국에 가시면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먼저 하셨으니까 나중에 가시면서 인제 그 가시게 된 거죠. 진학을 하신 거죠. 미국에 가실 때 처음으로. 음 한국에서 있었을 때 어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하면 '유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네.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답답함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맞나?' 근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웹 디자인을 했던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채 1 기로 뽑힌 첫 번째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음.
아무도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고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인제 사수가 매니저가 음. 너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인제 하시니까 거기서 오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인제 생각은 있었고 그러던 차에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이 인제 남편과 함께 미국을 오게 된 거였죠. 근데 미국에 딱 오고 나니까 '나 여기서 어떻게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일단은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컸고요. 근데 해외에 음. 취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 허들이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은 일단은 남편의 배우자로 왔기 때문에 체류 신분은 해결이 됐는데 일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가장 스탠다드 루트가 학생 비자 받아서 워킹 비자 받아서 이 루트가 가장 정식 코스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음. '학생 비자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인제 대학원이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음. 그 옵션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왕 하는 거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쪽으로 원래 관심이 있고 좀 향후 그 직무를 좀 생각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신 거군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남자친구분이 그 나중에 남편분 동일 네. 인물 맞으시죠? 네. 동일 인물입니다. 다행입니다. 아우 그 갑자기 은주님께서 저희 팟캐스트에서 그 다른 남자친구 얘기를 하신 줄 알고 네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 다른 C씨셨군요, 두 분이. 남자친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으셨지만 지금 그 오해가 청취자분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드리면 지금 두 분 동일 남자친구와 남편분은 이제 동일 인물이시고 두 분이 네. 그럼 대학 때 그렇습니다. 만나셔 가지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신 거고. 첫 직장 이야기를 조금 해 볼게요. 첫 직장 아까 뭐 디자이너적으로는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뭐 그랬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뭐 직장 자체로 보면 지금 어떤 기억들이 나세요? 첫 직장 하면 생각나는 단어나 어떤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음. 어 그 당시에 그 당시의 감정과 지나고 나서의 감정이 쪼끔 다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까라면 까."라는 문화 있잖아요. 질문을 못 "이걸 왜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 답은 그냥 "까라면 까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합리함, 불공평함 에 대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어 저는 인제 첫 번째 직장이 디지털 조선일보라고 조선일보의 인제 자회사를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상장 전에 인제 공채를 뽑아서 이렇게 하던 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이 기자분들이셨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는 글을 쓰는 분들이셨는데 보통 그분들이 자정에 마감을 하세요. 음. 어 그러면 자정에 마감을 하면 그다음에 인제 일을 하고 그때 회식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식에서 또 엄청 친해지세요. 엄청 친해진 다음에 돌아와서 제가 회식을 못 가면 제가 모르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쿵떡쿵떡하고 그 당시는 흡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흡연이 많이 줄었지만 그러면 이렇게 우르르 담배 피운다고 몰려 나가요. 그럼 또 막 수덕수덕 얘기를 해요. 돌아와서 "아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또 뭔가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이런 것들이 어린 제 눈에 보이는 사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졌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었고요. 음. 지나고 생각을 해 보니 '굉장히 좋은 기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였기 때문에 혼자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저는 코딩도 했거든요. 이거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없으니까 웹 코딩도 하고 그때 처음 웹 코딩이라는 거를 배워서 코딩도 하고 막 그렇다 보니까 혼자 공부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당백으로 다 하면서 얻어진 스킬이 정말 많고 그 짧은 기간 2년 조금 안 되게 제가 첫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기간에 그 경력이
미국이 저한테는 굉장히 단단한 첫 번째 디딤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이것저것 일단은 되게 강한 문화였고 까라면 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까라면 까 뭐 질문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화에서 강하게 크셨는데 또 디자인 쪽으로 뭔가 이끌어주는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부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하셨어야 됐다. 그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셨군요. 제가 이 질문을 나중에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리면 우리가 뭐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문화도 이제 뭐 많이 다르기도 하고 뭐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그 직장 문화라는 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은주님이 경험하셨을 때 은주님은 11번의 이직 동안 한국, 미국 많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혹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기업 문화는 좀 나한테 맞다. 라는 거나 이런 거는 좀 나한테 안 맞았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음, 저는 가장 큰 차이는 다양성의 인정인 것 같아요. 음, 인정이라고 말하는 기까지도 좀 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다양성의 존재가 하니까 인정들을 하는 거일 거라서,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양한 인종의 분들이 많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다양한 신체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혹은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는 거가 그냥 기분인 거거든요. 그냥 그런 음, 거거든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안 들 정도로 나는 원래 나야. 저 사람은 원래 저 사람이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쨌든 단일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이 정해진 체계대로 살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그것과 달라졌을 때 스스로 느끼는 '나는 왜 이러지?'라고 느껴지는 거, 혹은 사람들이 나한테 지적한 "넌 왜 그러니?"라고 지적하는 게 훨씬 많은 곳이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게 만들어내는 생각의 자유로움, 어 그냥 괜찮아. 뭐 이런 거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자유로움과 폭과 뾰족할 수 있는 거, 어 가 굉장히 다른데, 저는 그게 저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뭐 이런 물어보고 음, 싶은 거 물어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질문한다고 많이 혼났거든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도 질문하면 질문한다고 혼나고 막 음. 궁금한 걸 잘 못 참으니까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하면 맨날 혼나고 이랬는데, 미국 와서 질문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그러셨구나. 저는 뭐 질문한다고 혼나지는 않았지만 저도 질문을 하면 한국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해? 이런 남들이 안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셨군요. 첫 직장, 미국에서의 첫 직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마스터 이제 석사 과정을 하셨고, 석사 네. 과정을 하실 때, 근데 이거를 여쭤봐야겠다. 영어를 원래 좀 잘하셨나요? 외국에서 석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때는 중학교 1 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웠어요. 영어 수업이 이제 정식으로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정말 무서우셨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때리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공포가 너무 커서, 영어 그러면 일단은 너무 진저리 쳐지는
이렇게 시작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특히나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를 되게 못 견뎌하는 성격인데 인제 그렇게 처음에 영어에 노출되다 보니 영어 그러면 일단 공포 있고요. 사실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그 제가 인제 영어 때문에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뭘 느끼냐면 중학교 1 학년 때 그 교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해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인제 영어랑은 빠이빠이 하고 이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도 준비 없이 그냥 결혼을 하면서 오게 된 거라서 미국에 왔을 때는 한 5개 말했나? 헬로, 땡큐, sorry, excuse me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정도였고 그래서 인제 미국에 와서 첫 번째 1 년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ESL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매일 커뮤니티 음. 컬리지 가서 영어 공부하면서 대학원을 준비했고 어 그래도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토플 점수를 해야 되는데 토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 점수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고 그나마저도 원하는 요구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학교에 메일을 보내 가지고 "이때까지는 보내겠다."라고 막 사정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아. 대학원도 겨우겨우 따라갔죠. 음. 네. 아 그럼 결과적으로 점수가 쪼금 모자라셨는데 그래도 학교에 인제 따로 연락도 하시고 하셔서 입학 허가를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음. 어 기준에 안 맞는 기준에 맞게 준비가 될 때까지 하다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어 그냥 일단은 해라.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리젝하는 거는 리젝하겠지 그쪽에서. 근데 그거를 '내가 나를 리젝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저의 경험에서 항상 드리는 조언이고 특히나 인제 그 당시에 저는 남편이 시카고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시카고에 제 전공을 갖고 있는 학교가 3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3 군데에 인제 지원서를 넣은 거죠. 근데 한 곳이 제가 들어갔었던 IIT 일리노이 공과대학 거기는 디자인 대학원이 보통 디자인 석사는 GRE까지 요구하지 않거든요. 디자인 석사는 토플 정도면은 가는데 IIT는 GRE 점수를 요구를 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보면 지레 겁먹고 안 하기가 쉬운데 저는 '안 되면 자르겠지.'라고 생각으로 그냥 GRE도 점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점수가 얼마인지는 점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GRE 점수 쳐서 완전 밑바닥인 걸로 그냥 내고 토플도 점수는 안 되지만 그냥 내고 대신에 인제 얘기를 해서 "이때까지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점수가 안 나오죠. 특히나 이렇게 영어 공포증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면 점수 모의고사를 하면 나오는데 시험장에 가면 머리가 막 하얘지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점수가 계속 안 나와서 고생을 하다가 어 원래는 가을 학기들 많이 시작하거든요, 미국 학교들이. 가을 학기 시작을 하는데 IIT 같은 경우에는 봄 학기에도 학생을 받아요. 가을 학기까지 점수가 안 나와서 학교가 그래서 "그럼 너 봄 학기 데드라인까지는 보내 봐라." 했는데 음. 봄 학기 데드라인까지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방법이 없겠냐. 나는 여기 학교를 너무 다니고 싶고." 얘는 인제 이렇게 그냥 마 말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의 간절한 눈빛, '나는 여기를 너무 다니고 싶다.'라는 제스처 이런 거를 저의 진정성 이런 거를 로 어필을 해서 어 학교에 계신 분이 감동을 하셨는지 "그러면 조건부 입학을 시켜 주겠다. 입학을 해라. 입학을 해서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학위를 따라."라고 해서 "Thank you so much." 라고 입학을 하게 된 거죠. 아. 진짜 이 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은주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준비하고 예를 들면 이직에서도 준비하고 이직하려면 평생 못 한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도해야 할 때는 100% 준비가 안 되더라도 그런 건 없으니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근데 대학원에 가실 때도 점수나 이런 거는 사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이잖아요. 그 자격 요건. 네. 근데 그게 안 되셨지만 그 열정과 진정성으로 어필을 하셨다. 음, 그리고 어 제 경험으로는 미국이 훨씬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플렉서빌리티가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아마 큰일 날 일이었을 것 같은데 자격 요건 안 되는 사람을 붙였다 뭐 이러면서 큰일 났을 것 같은데 미국은 훨씬 담당자들의 재량권도 있고 융통성도 음, 있고 케이스를 만들 수 있어서 어 '무조건 문을 두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도 없었거든요. 미국 대학원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음, 비싼데 그 당 시만 해도 미국 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 IT 이공대 쪽은 학교에서 펀드를 받아서 유학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 음,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학비 대주고 RA 하면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일하면서 학교에서 월급도 받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경우라서 근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펀딩을 해 줘서 학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없다 보니 전액 이제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 너무 비싸거든요. 미국 음, 이 대학과 대학원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비싸서 이제 돈이 없던 차에 그 당시가 인제 IMF 터진 바로 직후예요. 제가 2000년 1월 입학인데 IMF가 98 년에 났나요? 7 년에 났나요? 그 그쵸. 정도 즈음이잖아요. 예, 98년인 네. 것 같은데. 예. 네. 환율이 막 2,000원 넘어가고 이랬던 시절이거든요. 환율이 막 음, 2,200 원까지 올랐었나 막 이랬던 시절 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제가 그 당시에 어 한국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돈이랑 '돈으로 한 학기는 할 수 있겠다.'라고 인제 생각을 했던 거고 부모님한테 "한 학기만 도와주세요. 한 학기 학비만 도와주세요. 한 학기 학비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해 볼게요."라고 해서 한 학기 학비 그 당시에 천만 원, 천만 원을 인제 부모님께 받았는데 학비가 그 당시 환율로 삼 300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300만 원이 더 필요했는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때도 학교에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돈이 부족하다. 30%가 돈이 부족하다. 어떻게 안 되냐." 또 이렇게 막 빌어 가지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러면 30% 장학금을 채워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감사하게 그 30% 채워진 장학금을 가지고 인제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해결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인제 여름방학 때 미국은 대학의 여름방학이 3 개월이거든요. 그 3 개월 동안 보통들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서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 여름방학 때 돈을 벌어서 그래서 인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인턴을 했던 거고 그 돈을 받아서 그다음 학기 채우고 마지막 학기는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이제 대출받고 이래서 인제 공부를 마쳤죠. 야, 학교 얘기를 좀 더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저도 뭐 비슷한, 이제,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쪽 와서 공부를 했으니까, 예, 안 그래도 예전에 공부하셨던 스토리들을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접하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됐었는데, 아무튼 은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뭐 학비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공식적으로 돼 있는 프로세스가 아닌 것들을 만들어 내신 거죠. 직접 좀 찾으시고 네. 부탁도 하시고 네. 아스크를 하시고 네. 예. 진짜 네. 아스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맞아요. 은주님 스토리를 예, 통해서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시죠, 은주님도? 맞아요. 맞아요. 완전, 완전. 그러니까 음, 어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그 사람 맘인 거고 그럴 음, 수 있죠. 해 주든가 안 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내가 안 물어보면 안 하는 것만 옵션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옵션만 남기는 거를 하지 마시라. 일단 물어보면 길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서 일단은 물어봐라.
이게 항상 제가 음. 일단은 물어봐. 일단 물어봐.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고 할 거야. 안 된다고 할 거라는 것도 감안해야 돼. 안 된다고 할 거야. 또 물어봐. 안 된다고 음. 할 거야. 또 물어봐. 이렇게 된다고 할 음. 때까지 물어봐. 막 이런. 일단 물어보는 순간 만에 하나라도 예스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말 안 하고 나 혼자 생각할 때 가능성은 제로인데. 그죠? 맞아요. 네. 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